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여러분, 기적 방송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일 금요일입니다. 아름다운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날씨가 너무 더웠죠? 여름인 줄 알았어요. 여름아, 빨리 오면 안 돼. 너무 빨리 왔어. 마스크 쓰신 분들 어떻게 하라고. 그쵸?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세스 고딘의 린치핀입니다. 세스 고딘 잘 아시죠? 세스 고딘은 이 광고계의 마케팅 분야의 최고의 적임자이고, 이 책에서는 평범한 톱니바퀴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작지만 특별한 린치핀으로 거듭날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라이스 메이커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린치핀이란 무엇이냐면은 마차나 수레 아니면 자동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을 가리켜요. 이 말은 비유적으로 핵심이나 구심점을 뜻하기도 하며 외교적으로는 꼭 필요한 동반자라는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책 혹시 지금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한번 절판되었기 때문에 굉장한 인기몰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회 되신다면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책이고 중요한 책입니다. 한 번은 다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세상을 맞이하고 세상에서 그냥 휩쓸려서 무의식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으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패턴들이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1부터 100까지 셀 줄 알잖아요. 너무나 쉽게.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 너무나 쉬운 것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100에서 1까지 거꾸로 돌린다면 우리의 뇌는 더 특별한 인물이 될 수 있고요. 스스로를 대체할 수 없는 인물로 만들고 싶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시스템에 길들여진 뇌의 가장 원초적인 특성인 도마뱀 뇌라고 불리는 변형계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면 위협이나 위험으로 느껴지는 것을 곧장 회피해버린다고 지적해요. 이처럼 린치핀은 변화를 거부하는 저항의 마음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방법을 알고 그러한 저항의 마음을 이겨내 예술적 능력을 발휘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린치핀은 예술가가 되라고 말합니다. 책추남 나비스쿨의 우리 꼬꼬치님도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이 원죄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참 어이없는 눈빛으로 쳐다보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생각을 하지 않은 제가 참 원망스럽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바꿀 수도 있어요. 자, 맡은 일만 해라. 그러면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천재성을 활용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 어떤 나라, 어떤 조직을 가도 사람들은 남이 무엇인가를 시키기만을 기다린다. 물론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 어느 정도 권한도 갖기를 바란다. 자신만의 개성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다양한 바람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망설임 없이 자신의 바람을 포기한다. 수많은 기업에서 또 학교에서 나는 이러한 모습을 정말 많이 목격했다. 그들은 누군가 시키는 것을 하고 싶어 했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무서워했다. 혼자 결정하라고 하면 어쩔 줄 몰라 멍해지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거래를 한 것이다. 우리가 공장에서 일하는 대가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준다. 아주 훌륭한 거래처럼 보인다. 실제로 지난 100년 동안 이러한 방식을 통해 우리 삶의 수준을 높여왔다. 평범한 사람들의 규칙이 있어요. 마이클 거버 이분 되게 유명하신 사람이거든요. 이 사업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내가 내 회사 차리는 법이라는 똑같은 거예요. 기업을 구축하는 과정에 관한 가장 유명한 책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는 완벽한 사업 모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완벽한 사업 모델은 가장 낮은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다. 그렇다. 최대한 낮은 기술력이어야 한다. 숙련된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사업은 복제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노동력은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얹어줘야만 확보할 수 있다. 높은 임금도 지불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도 올라간다. 이 사업 모델은
피고용자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대한 하찮은 기술을 들여야 한다. 법률 회사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있어야 하고 병원의 경우에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뛰어난 변호사나 의사는 필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범한 변호사와 평범한 의사들이다. 다만 그들이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상의 조직을 갖춰야 한다. 이런 조직이라면 나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 그가 말하는 사업이란 결과물을 한눈에 측정할 수 있는 과자 가게를 차리는 것에 불과하다. 린치핀의 재능을 찾아 키우고 유지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법칙을 계속 만들어갈 뿐이다. 네, 사업가가 되려면 그리고 창업자가 되려면 반대를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한 곳을 바라보아도 나의 눈은 다른 곳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저랑 제 친구랑 드라이브를 갔다가 이렇게 잠깐 쉬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넷플릭스가 왜 그렇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지? 원래 그런 회사가 아니지? 했더니 제 친구는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한 20년 살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처음에는 그렇게 넷플릭스가 그 정도로 좋은 회사가 아니었대요. 미국에는 원래 비디오계에 그 대여하는 강자가 있었죠. 그런 회사가. 근데 비디오를 대여하면서 그것을 반납을 안 하면 연체료를 물고 그리고 계속 연체료를 무니까 장기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계속 이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받고 무료가 아닌 그거를 이제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는 서서히 안 좋아지고 거기 넷플릭스가 딱 등장을 해서 연체료를 없앴대요. 일단 연체료를 없애고 그것을 구독료를 받기 시작한 거죠. 월 사용료를 받고 비디오를 반납했을 때 또 다른 비디오를 보내주는 식으로 장기 연체하는 고객이 생길 염려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 합니다. 지금은 주식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는 린치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려면 힘든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가장 훌륭한 의미에서 노동이다. 자신의 모든 자아를 일에 쏟고 성숙한 영혼과 개인의 장점을 필요로 하는 임무에 참여하고 적절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다. 린치핀은 천재이고 예술가이고 선물을 주는 사람이다. 자신이 맡은 일에 인간성을 쏟아붓는다. 그들은 자신의 인간성을 집에 두고 오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 힘든 일은 힘을 써야 하는 일이 아니고 차이를 만들어낼 만큼 용감한 일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용감해져야 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여기 예술가가 되어야 하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선택의 여지 없이 예술가가 되는 사람도 있다. 그렇죠. 타고난 성품이 그러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예술가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바로 당신일 수도 있다.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가족을 부양하기에도 어려워 보이고 심지어 세상을 바꾸는 타당한 방식으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술의 역할은 계속 바뀐다. 어쨌든 예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신을 차별해준다는 것이다. 예술은 생계가 아니다. 실질적이지 않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세상을 바꾸지도 못한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자본주의는 넘쳐나는 현금을 만들어냈고 예술 작품에 돈을 쓰는 사람들도 하늘을 찌르듯 늘어났다. 예술 작품에 대한 순수한 수요는 물론 예술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졌다. 그 결과 예술은 원래 영역에서 자본주의와 가장 가까운 영역으로 확장됐다. 문화사업은 가수, 배우, 화가, 극작가 등과 같은 다양한 예술가들을 대중적인 스타로 백만장자로 만들어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이제 문화산업은 본격적으로 산업 안으로 침투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예술가들도 경제 외곽에서 중심으로 옮겨 들어가고 있다. 맞네요. 제 주변에도 예술가가 엄청 많거든요. 뭐 오늘 만난 우리 목소리 성우 정유한 작가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천억 작가 노반 작가님도 그렇고 우리 낭낭 힐러 유나님, 네, 유나님도 다 디자이너세요. 요새는 제철소, 용광로까지 디자이너가 설계하는 시대가 되었대요. 달걀 껍질에 디즈니 캐릭터를 새겨서 팔기도 한다. 음식, 영화 가방, 여행 가방, 전화, 볼펜, 보험, 가입 서류 모든 것이 디자인과 예술과 통찰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 상거래는 이제
물건이 아니라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 되었다. 상거래는 이제 예술이다. 네, 맞네요. 예술가는 가장 대체할 수 없는 인력이랍니다. 그게 바로 린치핀이죠. 재미있는 질문이다. 그림, 조각, 음악과 같은 것을 예술이라고 생각한다면 납득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예술은 일과 다르다고 믿는다면, 다른 노력과 다른 자질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두부를 파는 예술은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나는 예술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사람들을 바꾸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시장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와 이미지와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몇 년 전만 해도 마케팅을 예상하고 측정할 수 있는 산업적 해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엄청난 양의 쿠폰을 뿌리고 쉴 새 없이 광고를 퍼붓고 해도 다 없어지겠죠? 이런 건 사라집니다. 이제는 존스 소다와 같은 소규모 기업의 브랜드가 큰 성공을 거두는 일이 훨씬 흔하게 일어난다. 존스 소다 설립자 피터 판 스톡은 철저한 예술가다. 피터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음료 산업에 몸담고 있지만 다른 음료 업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계속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사업을 해왔을 뿐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알아야 하겠지만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예술이 그러한 성공을 만들어냈을까? 그는 마케팅 책에 적혀있는 모든 규칙을 깼다. 수많은 고객의 사진을 받아서 음료수 병에 붙여 팔았다. 으깬 감자맛 음료를 만들어냈다. 고객들이 찾아오면 문 앞까지 직접 나가서 맞이했다.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한번 생각해보라. 펩시콜라 공장을 찾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이런 모습이 마케터의 행동처럼 보이는가? 그것은 예술가의 행동이다. 아마도 지금까지 두부의 사랑스러운 브랜드를 붙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두부를 파는 일에 어떤 예술가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네, 맞아요. 색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색다른 일을. 고객과 소통할 때 전통적인 기술이나 도구나 시스템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술이 된다. 네, 사람들은 튀는 것을 눈치 보죠. 하고 싶지만 열망이 있는데 그게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뇌 속 깊은 곳에 있는 아미그달라, 즉 도마뱀 뇌 때문이라 해요. 위협이나 위험으로 느껴지는 것,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안 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좌절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저항을 인식하세요. 아, 이런 저항이 있구나. 이름을 붙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정령과 저항, 우리를 미치게 만들기도 하고 특별하게 만들기도 하는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구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령이랑 저항이라는 거래요. 정령은 훌륭한 생각, 혁신적인 통찰, 너그러움, 사랑, 관계, 다정함의 원천이다. 저항은 우리 정령과 다르게 세상을 욕하는 데 모든 시간을 쏟는다. 저항은 도마뱀 내에서 산다. 자, 나는 정령에 대한 이야기를 엘리자베스 길버트 테드 강연에서 처음 들었다. 그 강연의 원천이 된 루이스 하이드의 증여론도 읽었다. 그리스어로 정령을 데몬이라고 한다. 로마인들은 제니우스라고 불렀다. 그리스인들은 정령이 개개인 속에 각각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안에 사는 정령은 예술이나 글과 같은 노력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끈질기게 노력한다. 정령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다고 느낄 때 위대한 작품이 탄생한다. 그러한 경우에 행운이 찾아온다. 네, 그랬군요. 번뇌라는 게 있죠. 물론 내 생각과 외부 세계의 갈등을 의미하는데 하지만 그보다 눈에 띄지 않고 안전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일부와 세상을 향해 소리 지르고 싶어하는 정령 사이의 투쟁이 바로 번뇌다. 매뉴얼을 따르면 번뇌할 필요가 없다. 저항에 곧바로 굴복하기 때문이다. 예술가는 정령이 말하는 것을 글로 쓴다. 자기 개발의 고전서가 된 최고의 날을 꺼내라에서 스티븐 프레스필드는 정령이 움직일 수 있도록 놓아주지 못하는 우리의 성향을 저항이라고 불렀어요. 저항은 두려워한다. 아이디어가 터져나올 때, 선물을 받았을 때, 마법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성공이라는 게 찾아왔을 때 내가 처할 상황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저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
수없이 느꼈을 것이다. 물론 그처럼 어렴풋한 느낌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모든 증상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일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다. 나는 지금껏 수많은 저항이 개인, 팀, 기업을 파괴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저항은 불손하고 영악하다. 온갖 질병으로 몸을 힘들게 만들고 어떤 일이든 질질 끌게 만든다. 무엇보다도 합리화를 만들어낸다. 네, 제가 말이죠. 성격 검사를 했는데 세계 최대 합리주의자가 나왔습니다. 이 저항이 40년 동안 지속되어 왔죠. 저항은 엘리자베스 길버트를 거의 녹초로 만들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가 수백만 권이 팔려 나가자 이제 어떤 책을 써야 할지 두려웠다. 사람들은 내게 운명의 굴레를 뒤집어 씌웠죠. 다음 작품으로는 무엇을 쓰실 건가요? 전작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어 부담되지는 않나요? 자, 엘리자베스는 다음 책을 썼어요. 제 시간에 맞춰 완성해 자신의 원고를 제본하기 위해 출력소로 갔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쓴 책을 읽었대요. 글을 쓸 때 느끼는 단순한 걱정이나 불안과는 달랐어요.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죠. 결국 도마뱀네가 이겼다. 그녀는 책을 통째로 어떻게 깨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마감 시간을 넘기고 다시 쓰기 시작했다. 다시 작업을 하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다행히 두 번째 책을 그렇게 써내려갔다. 굴복하지 않고 도마뱀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방정식을 찾았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 얼마나 그 성공을 하고 환호를 받든 그 도마뱀은 다시 찾아올 것이다.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의 몫이다. 내가 아는 성공적인 린치핀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린치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팀을 만드는 것이다. 최종 목표는 영향력을 갖는 것이다.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팀의 구성원들과 고객들이 고맙게 받아들일 때 린치핀을 향한 여정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네, 감사합니다. 호혜주의에서 벗어나라. 주는 만큼 받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누군가 선물을 준다면 그만한 보답을 해야 한다. 집들이에 초대를 받으면 선물을 사갖고 간다. 오, 진짜 여기도 그러네요. 명절 선물을 받으면 그에 맞는 선물을 주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치 않다. 호혜주의는 선물 시스템을 선물 경제로 바꿨다. 어느 순간 선물을 주는 것은 구속의 도구가 되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선물이 아니라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되었다. 그래서 마케터들은 싸구려 경품을 활용해 호혜주의의 충동을 자극한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 예술을 불구로 만들 수 있다. 선물 시스템이 마술인 이유는 선물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주는 것일 뿐 계약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며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준다. 계약은 개개인을 고립시킨다. 돈이라는 매개로 잠시 연결시켜줄 뿐이다. 하지만 선물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다 해요. 바로 당신의 이야기다. 나는 선물을 주고 있는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아니면 시스템에 찌들고 세뇌당해 예술을 창조하고 중요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가? 선물과 빚 그리고 호혜에 관한 내용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미친 듯이 날뛰는 자본주의의 망령에 물들어 자신의 인간성이 대부분 날아갔다는 증거다. 또는 자신이 선물을 주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증거다. 시스템은 우리가 자본주의의 망령에 이용당하고 학대당하고 착취당하게끔 만든다. 우리는 그저 상업을 위한 부품에 불과하다. 선물을 주는 것을 그동안 무서워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또 자신이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깨닫는 것만으로도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노력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지금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소중한 가족이 생각이 나네요. 소중한 가족에게 아까도 집에 오면서 우리 남편한테 뭐라도 해줄 게 없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남편은 되게 좋은 얘기만 해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오늘 친구한테도 선물 받았고 남편한테도 선물을 줄 생각입니다. 아주 행복하네요. 이 책.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절판되었다가 다시 재출간된 그런 작품입니다. 가치는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린치핀이 되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은 선택. 사람들을 이끌고 관계를 맺어주는 일에서 느끼는 불안은 거짓 공포일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을 기꺼이 극복하겠다고 선택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니 우리는 린치핀이 당연히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저는 정말 린치핀 같아요. 왜냐하면 남들에게 거절당하는 거 1도 안 무섭거든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거절당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오는데. 그쵸. 우리 색추나무 코코치님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은 영업의 1인자. 네, 저는 영업의 1인자입니다. 린치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승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다 여러분 덕분이죠, 뭐. 이 책을 주신 라이프 메이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스템에 길들여버린 맹수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사람들을 착취한다는 사실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정당하게 보상을 받지도 못한다.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다. 수많은 거절을 모두 감수하면서도 그런 일에 대해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죠. 네, 맞아요. 상사가 구걸하는 듯 행동하라고 요구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 사실 그는 거꾸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신을 끼워 맞추려 하지 말고 튀어야 한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할 때 더 많은 노력과 관심과 시간을 쏟을 수 있다. 이는 곧 더 성공하기 쉬우며 보상을 받기 쉬우며 이익을 얻기 쉽다는 뜻. 하지만 시인은 돈을 벌지 못한다. 더욱이 돈을 벌려고 쓰는 시는 대부분 수준도 떨어질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다 해요. 오늘날 재능과 취미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예전보다 훨씬 많아지고 의욕이 넘치고 재능이 있고 집중할 수 있다면 내가 하는 일 중에 시장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의 예술에 온 정신을 쏟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잠깐 주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바라고 주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어떤 한계선을 넘는 순간 그들은 받는 사람이 된다. 그럼에도 그들은 늘 베푸는 위치에 서 있다. 그들이 톱니바퀴가 아니라 예술가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린치핀이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일꾼이 아니다. 분명히 고귀한 선물이 될 것이며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보상을 전혀 바라지 않고 주었더라 하더라도 자신이 준 선물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자, 여러분, 조건 없이 우리 모두 예술가가 되어서 이렇게 남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사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푸는 삶, 풍요로운 삶을 사랑과 감사, 축복으로 송출하는 기적 방송국의 크리스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